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점 면접 가리키고 있는 조스플라이 재밌는 면접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항공사 채용 그리고 공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신 게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지 솔직함의 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질문들을 보면은 자소서, 이력서, 꼬리 질문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것들에 대해서 꼬리 질문도 너무 많이 나온 추세여서 질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원 동기도 그냥 지원 동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난번과 이번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서 지원을 했냐라든지 굳이 한데 호텔이나 항공사는 비슷한데 굳이 왜 지금 이직하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좀 난감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 솔직함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400명 합격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텝을 좀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솔직함의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건요. 면접 자리에서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솔직함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을 때 솔직하는 얘기를 이제 아버지나 그쵸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들었을 때 뭔가 이분들 마음속에 이제 MZ 분들을 같이 어쨌든 팀으로 일을 하는데 괜찮을까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솔직함을 원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 표현 같은 것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힘들었던 동료는 어떤 동료이냐 했었을 때 저는 힘들었던 동료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후자로 다른 쪽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일을 좀 미루는 동료가 정말 힘들었고 불편했고 피해를 줬고 저는 그런 동료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힘들었다. 이런 거를 좀 팩폭하는 것도 사실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더 협조적이고 좋았던 동료들이 더 많아서 굉장히 뭐 싫었던 동료는 없지만 그래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불편하게 느꼈던 동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3명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희 역할의 그 기한을 항상 좀 잘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되 그 딜리버리하는 표현 부분에서의 그런 느낌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랬을 때 그래도 팀원으로서 불편한 거 물어봐서 대답은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표현하는 느낌이 괜찮다. 이런 느낌을 핵심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질문에서의 솔직함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질문이나 커리어적인 질문, 이직, 공백 기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솔직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커리어적인 이직 욕심 같은 것들은 좀 드러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발전 같은 것들은 예쁘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솔직함을 좀 원하는 질문, 나에 대해서. 그쵸. 나의 어떤 아까처럼 상황적인 거 말고요. 개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질문, 부족했던 거, 학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시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직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리어적인 욕심을 조금 더 담백하게 드러내셔도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점이 낮으면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했던 거 아니냐, 이거는 누가 봐도 안 했던 거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업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저 또한 좀 조금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공에 대해서 처음에 그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사실은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많이 어려웠고 그때부터 저는 전공 쪽보다는 다른 쪽 진로를 삼아야겠다라는 생각과 고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을 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거는 말씀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직 사유 같은 부분에 대한 솔직함은 예를 들면 저희가 계약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 금융권에 뭐 K 증권사를 지원했어. 근데 내가 뭐 D 증권사에 다녔었어. 그런 때는 이 D 증권사가 K 증권사보다 좀 부족해서 K 증권사를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사의 규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리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쌓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담백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말을 하는 태도와 온도이다.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실제로 D증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 좀 나오셔야 돼요.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증권사는 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만 하기 때문에 커리어적인 아쉬움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직무도 잘 맡고 욕심도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를 계속해서 제 일로 하고 싶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고 K증권사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야 될 업무도 많지만 그만큼 업계에서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욕심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가셔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좀 잘 극단적이지 않게 표현하시되 나에 대한 어떤 솔직함을 물어보는 질문은 부정적인 건 어떻게 보면 더 인정. 그 다음에 커리어적인 욕심 이런 부분은 이런 온도로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욕심이 있거나 일을 좀 잘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그거를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타당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솔직하게 가시는 거는 굉장히 솔직하게 좋아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마지막 핵심은요. 티키타카를 하시다가 이 티키타카에서의 느껴지는 면접관들의 어떤 느낌. 면접관들이 티키타카를 했었을 때 그 온도를 좀 솔직하게 계속 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흐름을 잘 타시면서 항상 내가 신입사원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 박자를 맞춰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우시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티웨이 같은 항공사, 티웨이 항공사나 저비항공사에서 솔직히 주량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나, 리더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사실 주량 같은 걸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되게 적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면접관들은 진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소주 3병, 5병 이렇게 먹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뭐 한두 병까지는 마신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느 정도 면접관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주 뭐 한 병까지도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똑꼬리질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친구한테 왜 물어보는지는 그 친구의 어떤 모습을 보고선 말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 답변을 잘하시면 합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평소에 그냥 한 병 이상은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거기서 더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평소에는 맥주 2병 뭐 또는 소주 반 병 정도 마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거나 좋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2병까지도 한 병까지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선을 지키면서 그 박자를 맞춰주시는 거죠. 거기서 계속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쨌든 신입사원이고 후배로서의 보기 때문에 박자나 이런 티키타카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춰주신다. 그래서 이걸 딱 생각하시면 회식 자리에서 선배님이 농담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솔직함까지 나오시면 돼요. 그쵸? 근데 거기서 더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술자리에서 이제 선배님이 그래도 힘든 거 있잖아. 우리 부서에서 나랑 일하면서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너무 데드라인 짧게 주실 때는 정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괜찮죠? 근데 괜찮아. 다른 것도 얘기해봐. 이랬는데 좀 말투도 좀 그렇고 또 항상 좀 뭐 이런 것도 좀 힘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너무 같이 하자고 하셔서 불편합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식 자리에서 선배님이 이제 분위기 맞춰서 솔직하게 뭘 물어봤는데 그 선까지 솔직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면접 앞두고 계셔서 이제 솔직함의 기준,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냐, 이거 너무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좀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조스플라이 새언니가 여러분들 강점을 살려서 면접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컨텐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도움되는 현재 뽑히고 있는 면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살려서 먼 길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조스플라이 수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이 많을 때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가시면 올해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스 새언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올해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